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경남FC가 결국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뭐 정당 간에 나만 그랬냐, 쟤네도 그랬다, 또는 이게 법 위반한 것이 맞냐, 또는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냐, 논란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을 간단히 정리하려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위반 여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결론이 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있었던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 경기에 선거 유세를 나갑니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를 비롯해서 선거운동원이 함께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 황교안 대표와 후보자 등이 정당명과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고 선거 유세를 했고, 그리고 손가락 동작으로 2번, 기호 2번을 나타내는 그런 선거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이미 선관위에서 행정조치를 했죠.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거법 106조를 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V를 보면 많이 나오죠. 특히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뭐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장면 왕왕 볼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입구라든지 무슨 터미널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거 유세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스포츠 경기장에 그러면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 축구 경기장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이유는 이게 유료 경기였거든요. K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입장권을 산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다방이라든지 이런 장소하고는 좀 구별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FIFA는 물론이고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법 106조 호별 방문을 제한하는 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 다만 선거법에는 보면은 금지 사항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맨 아랫단에 가면 이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따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행정조치로 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공명선거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가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우리만 잘못했냐? 정의당도 했고 민주당도 했고 바른미래당도 했고 다른 당 후보들도 뭐 농구장에 가서 선거 유세하고 축구장에 가서 선거 유세하고 이미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의 선거 유세인데요. 지난 3월 2일, 이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후보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도 부분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이긴 했는데요.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를 관람을 하고 그 전에 선거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머리띠에는 힘내 LG 세이커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여영국 후보의 머리띠에는 기호 5번이라는 숫자와 함께 여영국이라는 후보자 이름이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 선관위에서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물론 정의당에서는 경기장 내에서는 이 자체 영상이나 사진 촬영만 잠깐 하고 이 머리띠를 벗고 나서 응원만 진행을 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정미 대표가 올린 영상을 보거나 뭐 다른 사진을 봐도 경기장 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LG 피켓을 들고 응원을 한다거나, 또는 옷을 당명이 적힌 당 색깔이 있는 옷을 탈의를 하고
응원전을 하는 게 사진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잠깐이라도 그런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 창원 축구센터에서 뭐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정당 후보자들도 이 축구장에 다 가서 선거 유세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3월 16일이었습니다. 창원 축구센터에서 내셔널리그, 그러니까 실업축구리그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후보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도 마찬가지로 와서 유세를 했고요. 근데 이것은 한국당이 선거 유세를 했던 이 K리그 경기와 달랐습니다. 이 내셔널리그는 K리그처럼 유료 경기가 아니고 입장권이 없어도 관람이 가능한 무료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 내셔널리그가 올 시즌부터 유료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창원시청의 경우에 경품 추첨에 참여를 하는 관중만 1,000원을 입장료를 내고 관람이 가능했고요. 전면 유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라고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뭐 지나가다가 보고 싶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공개된 장소라고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이 K리그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했던 거 선거법 위반 맞고요. 또 정의당이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잠시나마 사진을 찍고 촬영을 진행한 것, 그것 역시도 선거법 위반이 맞는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게 된 거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다른 정당의 이 내셔널리그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 유세, 이거는 무료 경기였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축구연맹이나 농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했느냐, 해당 구단이 위반했느냐 하는 여부인데, 프로축구연맹 정관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보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연맹이 지난해 4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달 전인 4월에 각 구단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지침이 만들어진 거죠. 첫 번째는 티켓을 구입한 후에 입장을 허용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장을 하더라도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황교안 대표 일행이 이 정당명이라든지 기호라든지 또는 후보자 명이 적힌 의상을 착용하고 유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고,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이제 제재를 하게 된 건데, 제재 항목은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건 설명은 생략하고, 이 중에서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 경남FC가 지난 2006년에 창단을 했는데 초대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지사가 구단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2012년부터 구단주로 있었던 거죠. 이 기간 중에 뭐 2015년에는 심판을 매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고,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경남FC가 이미 제재금 7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승점 10점의 감점을 받은 또 기록이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이 뭐 성적도 그리 썩 좋지 않고 해마다 적자는 나고, 그러니까 뭐 구단을 해체한다 만다 그러면서 선수들이라든지 이 구단 관계자들의 마음고생도 엄청 심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당시에 홍준표 지사 때문에 경남FC가 한번 크게 요동을 치더니, 이번에 또 한번 황교안 대표 때문에 또 한번 경남FC가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축구 경기였던 내셔널리그의 경기장 내에서 유세 활동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느냐 살펴보죠. 내셔널리그의 경우에는 정관을 보니까 이 5조 정치적 중립성 항목은 프로축구연맹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내셔널리그의 경우에는 대회 규정상에 정치적 선거운동을 제재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단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 농구의 경우에도 K리그처럼 경기장 내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K리그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남FC가 제재를 받게 된 것이고, 그 밖에 내셔널리그라든지 프로농구는 따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구단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이 축구의 경우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FIFA의 규정에도 정치적 문구가 들어간 옷을 입어도 안 되고 관련한 문구를 외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 박종우 선수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피켓을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때는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건데요. 이 피켓을 미리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관중석에서 아마 던져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고 경기장을 뛰었다는 이유 때문에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고요. 벌금 약 400만 원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달이 박탈되느니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용히 메달을 받는 것으로 메달 박탈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구계가 유독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 그런 역사들이 왕왕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야구나 무슨 농구, 배구 이런 것보다 축구는 유독 시민구단, 도민구단 이런 형태의 구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크게 피해를 입은 경남FC의 경우에도 경남 도민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구단이 정치적 영향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맹과 각 구단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이런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당에서는 사전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 질의를 받긴 받았는데 당연히 통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경기장 입구라든지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해석을 내려주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장 소유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라고 질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를 공격을 하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겁박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문이라든지 이 구단 측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한국당 측의 주장이 조금 어폐가 있음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일조 제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 그리고 소수의 구단 사무국 직원이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FC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을 보더라도 경기 당일 오후 3시 40분쯤에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먼저 사전 질의를 했답니다. 이 경호원 대표가 티켓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표 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이나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이 상의를 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거 운동복장을 벗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야 황교안 대표 등 아주 극히 일부만 이 상의를 갈아입은 점, 이런 점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남FC는 이 제재금 2천만 원을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요. 뒤늦게 한국당에서는 이제 사과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다만 이 제재금을 대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것도 같습니다. 경남FC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정당 대표 및 후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면서 근본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으로 가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경남FC 측에서 구단 측에서 한국당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거나 이러면 법정에서 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정당에게도 굉장히 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혹을 받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좀 종교 집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이 스포츠나 종교는 정치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오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치인과 종교인 간의 결탁, 이로 인한 폐해,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